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교수입니다. 자, 햄릿 마지막 시간인데요. 뒷부분의 줄거리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하지만 좀 교과서 너무 이제 압축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재밌게 들려줄 생각입니다. 이 줄거리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햄릿 전문을 다 읽어보라고 이미 과제를 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꼭 출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못 읽었더라도 또는 읽은 사람도 선생님이 해준 줄거리를 자세하게 또 정리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게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자,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연극을 이제 하게 된 걸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햄릿이 이제 배우들에게 자기가 연극 대본을 써줘요. 특히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곤자고의 암살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클로디우스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그 낮잠 자고 있는 아버지 귀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피가 엉겨 붙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를 결국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연극에다 만들어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호레이쇼 있죠? 호레이쇼. 자, 여기 볼까요? 햄릿이 믿을 수 있는 친구는 호레이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호레이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친구야.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너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클로디우스 왕의 그 표정을 살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들려다오.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갖다가,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드디어 나팔수가, 막 그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왕과 왕비, 오피리아, 폴로니어스, 그럼 심지어는 로젠크루스와 길덴스텐까지 함께 연극을 보러 등장합니다. 이제 왕비가 햄릿을 아들아 내 곁으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햄릿은 거기서 미친 짓을 해요. 아니에요. 오피리아의 옆에 앉을 거예요. 오피리아 발등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치마와 무릎 사이를 들여다보면서 아가씨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능청을 부립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왕자답지 않고 기가 막히죠. 이때 그 오피리아 아버지 그 폴로니어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왕에게 저거 보세요.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이제 극이 시작되죠. 처음에 이제 무언극으로 시작돼요. 무언극은요, 대사가 없어요. 왕과 왕비가 이제 정원에 딱 나타나가지고 둘이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왕이 낮잠을 자요. 그러면서 왕비가 이제 그 자리를 비웁니다. 그 사이에 낯선 놈이 와가지고 왕의 귀에 독약을 이제 부어 넣어요. 잠시 뒤에 왕비가 와가지고 기겁했겠죠? 몸소리 치면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아까 독약 부어놓던 그 낯선 놈이 다른 몇 놈하고 와가지고 들어와 시신을 옮겨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놈이 자꾸 왕비한테 선물을 주면서 막 구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비가 거절하지만 나중에 결국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말이 없는 무언극으로 다 보여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별 표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연극이 시작되다가 또 이번에는 진짜 루시아누스라는 놈이 왕의 조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는 대사를 하면서 왕한테 왕이 낮잠 자고 있는 사이에 귀에다가 이제 막 독약을 부어 넣는 장면이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자 참지 못하고 왕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폴로니어스가 당황해가지고 여봐라 연극을 중단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장 안이 어두웠겠죠. 횃불을 밝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근위도와 함께 재빨리 나가버립니다. 그 장면을 호레이쇼가 잘 지켜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분명히 독살한 게 맞구나. 저 표정을 봐.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연극이 이제 끝났죠. 네. 그러자 이제 길덴스텐하고 로젠크루스하고 둘이 와가지고 로젠하고 길덴스텐 둘이 와가지고 왕비가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햄릿이 이제 왕비 방으로 갑니다.
근데 폴로니우스가 왕비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왕이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폴로니우스가 좀 주제넘게 나서고 있죠. 그러다가 이 햄릿이 이거 어머니 방으로 가다가 기도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왕을 봐요. 근데 이 왕도 사실은 괴로웠겠죠. 그리고 막 왕이 그 독백을 하잖아요. 우리 교과서도 나왔었죠. 내 죄과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이미 자기가 저질러 놨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나중에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갈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괴로운 거야. 게다가 그런 연극을 봤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데 햄릿이 뒤에서 그걸 봐요.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햄릿이 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놈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놈을 죽이면 저놈이 죄를 용서받고 혹시 천당 갈까봐 저놈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죽이려고 지금은 참자. 그러면서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자, 어머니는 그냥 햄릿이 오자 그냥 막 화가 몹시 났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러운 연극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엄마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햄릿이 이제 더 열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버리고 동생과 결혼한 어머니가 더 나쁘죠?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 그래.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안 그러면 왕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햄릿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를 낱낱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갖다 놓고 어머니 거울을 보세요. 이 어머니 이중적인 인격을 보시란 말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미친 녀석이 설마 날 죽이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커튼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우스가 여봐라! 사람 살려라! 하고 호위병을 부른 거예요. 그냥 햄릿이 순간 그놈이 폴로니우스가 아니라 왕인 줄 알았어요. 이 새끼 같은 새끼 여기 있구나. 뒤져도 싸다 그러면서 칼을 쑤셔 넣어버린 겁니다. 그 누가 죽었어요? 폴로니우스가 죽어버린 거죠. 햄릿도 당황했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햄릿이 이렇게 말해요. 성급하고 한심하고 주제넘는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바보 짓을 하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으랬지. 이건 네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두 왕의 초상화를 보여줘요. 그 벽에 그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늠름하고 멋진 모습이죠. 하나는 지금의 클로디우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 늠름하고 멋진 분에 의해서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한테 어머니의 사랑이 옮겨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막 닥달하면서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그만하라고 울부짖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아버지 홀령이 쫙 나타나요. 왜 햄릿이 그냥. 근데 이 홀령이 햄릿에게만 보여요. 어머니한테 안 보이겠죠. 햄릿이 갑자기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 엉뚱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홀령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햄릿이 아버지 어쩐 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홀령이 아들아, 너의 복수심이 약해진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왔노라.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몹시 놀랐구나.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어머니를 진정시켜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집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랍죠. 그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 누구랑 얘기한 거냐 물어봐요. 그렇게 햄릿이 어머니 안 보여요? 아버지가 지금 쓸쓸한 표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아버지의 뒷모습 안 보이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이 햄릿 진짜 이게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지금까지 자기를 막 몰아세우는 말이 햄릿이 진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햄릿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다시는 그 삼촌의 침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제발 삼촌의 침대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슬프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마 왕한테 얘기하려고 하시나요? 어머니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죠. 어머니의 맹세를 받고 어머니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영국으로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폴로니우스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산막인 거죠. 이제 왕이 왕비한테 막 달려왔죠. 그래가지고 햄릿이 어딨나? 라고 묻고 로젠크랜스하고 길덴스텐에게는 야, 햄릿을 찾아서 폴로니우스 시신을 공동묘지로 모시고 오너라. 이 요만 놈이군. 이놈은 안 되겠다. 이놈을 두면 큰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면서 이놈 영국으로 보내야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드디어 햄릿이 이제 왕한테 불려왔죠. 네. 그래가지고 왕이 폴로니우스의 시신을 어디에 뒀느냐? 라고 다그치죠. 그 햄릿이 또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막 이럽니다. 너희 어머니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구더기가 야식 중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폴로니우스 이미 죽었고 땅에 묻었다 그런 뜻입니다. 묻으면 썩죠. 썩으면 뭐가 파먹어요? 구더기가 파먹죠. 예.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왕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 햄릿은 그냥 당장에 그냥 엄벌에 처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의 신망이 너무 두텁죠. 왕자를 처벌했다가는 자기한테 후유증이 너무 크게 올 것 같고 또 왕비가 또 이 햄릿을 사랑하니까 왕비가 자기를 또 미워할까 봐 겁나고 예.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놈을 영국으로 보내버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짠 겁니다. 한편 사랑하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대. 이 소식을 접한 오피리아는 얼마나 진짜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오피리아가.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상하게 음탕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돌아다녀요. 머리에 막 꽃을 꽂고 막 춤을 추고 막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막 슬프고 놀라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죽고 노이 동생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는 오빠 레이에티스는 프랑스 유학 중인데 얘가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지지하는 자를 끌고 막 궁궐에 막 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로디아스 아버지의 시신을 내놔라고 막.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햄릿 왕자를 내 손에 넘겨라. 내가 그놈을 죽여야겠다고 막 때렸습니다. 클로디아스는 이제 당황했죠. 예. 그러면서 넌 이게 반역이다. 그러면서 막 달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너희 아버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은 이 햄릿 때문이다. 이러면서 너 나하고는 같은 편이야. 네가 진정으로 복수를 원한다면 내 계획을 이성을 갖고 차분하게 들어봐라.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검객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 햄릿은 너에 대해서 항상 질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햄릿한테 그 얘기를 하면 검술 시합을 한번 해보자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럼 내가 검술 시합을 제안할 테니까 네가 검술 시합하는 그 과정에서 햄릿을 찔러 죽여라 이거예요. 좋아라죠. 네. 검술 시합. 근데 이 검술 시합은요, 예, 진짜 칼을 진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련, 연습하기 위한 칼로 합니다. 근데 이 교활한 클로디우스가 이 연습검의 하나의 칼끝을 교묘하게 바꿔놔요. 예리한 칼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신화를 시켜가지고 그 칼을 이게 레어티스가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뭐 짠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티스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그 칼끝에 나는 독을 바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찔르지 않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맹독을 바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디우스 한 수를 더 뜨죠. 그래도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 검술 시합하면 목이 마르죠. 그럼 여기다 포도주를 넣은 모양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게끔 그 포도주에 독을 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에 못 죽으면 술에 죽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다. 자, 어떠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어티스는 좋다.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왕비가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슬픈 소식을 전하죠. 바로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피리아는 이제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읽어보면, 오피리아는 막 머리에 꽃을 막 꽂고 막 꽃다발을 머리 속에 씌우는 꽃다발을 만드는데, 이거를 그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려다가 가지가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피리아 참 불쌍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미쳐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쫓겨갔고, 그 남자친구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얼마나 사람이 불행합니까? 미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빠는 이제 어떻겠어요? 막 울면서 지금은 나는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 기어이 내가 햄릿을 죽여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거듭거듭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국으로 갔던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햄릿은 어떻게 됐어요? 햄릿이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나요. 해적선을. 그래서 싸움 붙었는데 그 전에 햄릿은 배 안에서 왕이 보낸 밀서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밀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이에요. 영국 왕에게 보는 즉시 햄릿을 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왕의 서명과 그 봉인, 왕의 도장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햄릿은 재빨리 그 문장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이 밀석을 가지고 있는 놈은 보는 즉시 죽이라 이렇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바꿔가지고 자기가 마침 아버지 도장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딱 그대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밀서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친구인 로젠 크랜스와 길덴스테인 걔네들이 왕을 이 햄릿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 걔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살아서 해적선에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호레이시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해적들한테 돈을 좀 바치고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공동묘지에서 이 사랑하는 불쌍한 여자 오피리아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왕도 참여하고 왕비도 참여하고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가 참여했는데 그거를 지켜보던 햄릿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다 이제 레어티스가 이 햄릿을 봐요. 그러면서 미친 개같이 덤벼듭니다. 이 개자식 죽여버린다고 말이죠. 그 둘이 한참 신랑을 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점점 이제 검술 시합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갈등이 이제 아주 이제 격렬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며칠 뒤에 신하들이 햄릿을 찾아와서 왕이 레어티스와 결투를 이제 제안합니다. 그리고 왕은 레어티스가 아무리 검술이 뛰어난다고 해도 햄릿하고 결혼은 10번 싸워서 3번도 이기기 힘들 거야. 그러면서 막 햄릿을 부추겨요. 그래서 말 6마리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햄릿에 걸겠다고 막 말합니다. 햄릿은 호레이쇼가 말렸지만 차분하게 그 검술 시합에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햄릿은 이미 이제 뭐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이제 뭡니까? 좀 성숙된 거죠.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죠. 네. 드디어 검술 시합이 이제 시작됩니다. 햄릿은 시합하기 전에 레어티스에게 그 폴로니스의 죽음과 오피리아의 죽음 그리고 장례식에서 있었던 그 소동 이런 것을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어티스도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검술 시합이 시작됐는데 왕은 햄릿이 득점할 때마다 대포를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 안에다 진주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돌립니다. 술잔을. 그러면 그 진주가 들어있는 술잔을 받은 사람 행운인 거죠. 복권에 맞은 거죠. 예. 그렇게 막 햄릿이 막 응원해요. 그래가지고 햄릿이 목마를 것을 대비해서 포도주 잔을 준비했는데 거기다 독약을 풀어놓은 거죠. 시합이 막 점점 막 뜨거워집니다. 예? 지켜보던 왕비는 막 긴장이 심해져가지고 갈증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포도주 잔을 이제 왕비가 막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안 돼,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먹을 거예요. 너무 갈증나요. 마셔버리게 되죠. 그때 이 왕이 방백을 합니다. 방백. 이미 늦었구나. 거기에 독이 들었는데. 그러다 지금까지는 슬슬 분위기만 파악하던 레어티스가 본격적으로 거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햄릿을 찔러버리게 됩니다.
자, 그 칼끝에 뭐가 묻었다고요? 도각이 묻었다고요. 네. 자, 그러다가 칼이 부딪혀서 칼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칼을 다시 줬는데 칼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햄릿이 들고 있는 칼이 진짜 그게 예리한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햄릿도 막 한번 당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상대를 찔러버린 겁니다. 둘 다 피를 흘리죠. 바로 근데 그 순간 왕비가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던 햄릿이 어머니 괜찮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다급해가지고 예. 왕이 다급해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피 때문에 졸도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왕비가 신음하면서 외칩니다. 저 술 때문이야. 나는 저 술의 독약 때문에 독살됐어 라고 이제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햄릿이 재빨리 범인을 잡기 위해 문을 모두 잠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레어티스가 얘기를 합니다. 레어티스는 쓰러졌죠. 햄릿, 당신 곧 죽을 것이야. 그 들고 있는 그 칼, 바로 그게 배신의 흉기요. 칼 끝에 내가 독을 묻혀놨거든. 당신 반 시간도 안 돼 죽을 거요. 나도 죗값을 받아 죽게 되겠지요. 나는 그것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 아시오. 이 모든 계략은 저 클로디우스 저 왕의 꿈인 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은 기겁을 하죠. 이 죽이려고. 칼 끝에 독을 묻혔다고? 차라리 잘 됐다. 얘따 이 근친 상간 살인하고 저주받은 덴마크 왕놈아. 그러면서 그냥 클로디우스를 찔러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뿐인가요? 옆에 있던 포도주 잔을 가져와가지고 왕의 아가리를 벌리고 그걸 집어넣어요. 왜 진주가 들었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집어넣습니다. 너도 내 어머니처럼 뒤져라. 그래가지고 남은 그 술을 모두 왕에게 먹입니다. 왕도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햄릿도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됐죠. 죽기 전에 햄릿은 레어티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친구 호레이시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아주 사실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도, 왕자도, 왕비도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왕손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르웨이 포틴프라스 왕자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이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들었어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